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. 제가 요즘에는 그 챗봇을 많이 사용합니다. 핸드폰에 제미나이라는 챗봇이 있어서 챗봇으로 검색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챗봇은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고, 또 답변 길이가 한 2분 정도? 그 정도 길이의 답변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쇼폼이라 그러나요? 뭐 그런 거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.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물론 이게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뭘 띄워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좀 짧은 답변들, 즉각적이고 짧은 답변들에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간 중독과 같은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TV 프로그램 좀 보는 게 좀 귀찮아졌어요. 예전에는 TV 예능 프로 내가 몇 가지 보는 게 있었는데 한번 보면 한 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게 TV 켤 때부터 그 좀 귀찮아지더라고요. 아, 한 시간을 그것도 언제 보고 앉아있냐. 좀 지겹다. 막 이런 생각이, 이런 느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또 챗봇 중독 현상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어저께는 그 호주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. 호주가 그 과학 수준이 좀 괜찮은 편인가? 호주로 유학 가는데 호주의 대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? 호주에는 어떠한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음, 챗봇에게 좀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호주가 이 과학 수준, 교육, 대학교 수준이 상당히 높고 몇 가지 산업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 에너지 인프라,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또 상당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작년 말부터 연금 저축을 시작했는데 제 연금 저축에는 펀드밖에 안 되더라고요. ETF나 뭐 주식 같은 건 못 하더라고요. 그냥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펀드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분야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에, 일단은 펀드 두 개를 1,000원씩 매수 주문을 했습니다. 돈이 2,000원밖에 남은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1,000원씩. 펀드는 그게 좋아요. 내가 원하는 만큼 뭐 10원도 살 수 있고 100원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1,000원씩 사가지고 한번 추이를 보고 돈 생길 때 좀 이 에너지 인프라 쪽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산업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저도 인공지능이나 이 미래 산업을 제가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확보하고 좀 참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노후 대책 차원에서도 이런 관련 부분에 연금 저축 펀드를 조금씩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내 욕심, 세상 욕심, 돈 욕심에 놀아나지는 말게 막아주시고, 그러나 지혜롭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. 친척 어른 중에 한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해가지고, 첫 번째는 편안하게 잘 받았다,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는데, 최근에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음, 이게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게 그게 쉽지 않겠죠. 특히 나이도 지금 80대인데. 저는 여기 조그만 수술해가지고 수술 후에 항암 주사, 항생 주사죠, 항생 주사. 항암이 아니라
항생주사. 그거만 맞는데도 막 속이 뒤집히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거 다 맞지도 못했어요. 그런 거. 예. 진통제 주사도 저는 다 못 맞았어요. 그런데 뭐, 예, 이 항암 주사라는 게, 치료라는 게 이게 사람을 가만두지는 않죠.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6개월을 해야 되니까, 나이가 80대인데, 주변에 이거 참, 이거 보면은 항암 치료했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, 항암 치료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,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. 그렇다고 항암 치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. 항암 치료 필요한 부분 확실히 있습니다.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나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득과 실을 좀 따질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예수님, 이분 저희 친척 어르신 항암 치료 참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게 득이 될지라도 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. 요즘 제가 이거 설교 작성하고 유튜브에 설교 올리고 하는데 막 신경 많이 쓰입니다.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.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죠. 근데 예전에는 한 주일 설교 올려놓으면은 웬만하면 100명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. 근데 요즘에는 50명 안 나옵니다. 조회수가 50이 안 나와요. 참, 왜 이럴까? 그래서 제가 그 챗봇한테 물어봤어요. 요즘에 사람들이 설교 동영상 좀 별로 안 보냐? 난 그런 느낌이다.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답니다. 한 24년까지는 많이들 설교 동영상,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 비대면 예배하는 추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교회 예배로 많이들 돌아가서 교회 예배에 다시 복귀하고 정착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설교 조회도 많이 줄었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 여기저기 많이 듣다 보니까 에이 그 설교가 그 설교네 뭐 그나물에 뭐 그거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.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챗봇이 말해주더라고요. 음. 그런데 뭐 좋은 현상이죠.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설교, 유튜브 설교, 조회수 좀 신경 많이 쓰입니다. 예수님. 이게 뭐 나 먹고 살자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르게 좀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좀 에, 나를 사용해 주시고 유튜브 설교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. 지난 토요일에 친척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. 이제 그 나이가 50살 정도예요. 그 나이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요. 항상 애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0이 정도니까. 근데 무릎 수술 하기에는 젊은 나이죠. 무릎 수술. 예전부터 좀 무릎이 현찮다고 했더라고요. 동네 병원에 좀 수술했는데요. 잘 회복되고 부작용 없이 예,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친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믿음의 실족을 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.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무슨 마음인지 어디에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충격을 받았는지 왜 예수님을 떠나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.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. 제가 병원 방문도 한 2번 했었는데
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보통 병원 가면은 웬만하면 기도를 하고 오는데 두 번 방문했지만 기도는 안 하고 왔습니다. 본인이 뭐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뭐 목사다 하고서 그러긴 또 싫더라고요. 미안하기도 합니다. 예수님 그 마음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나의 예수님.